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기업 지원 시설이 속속 준공되면서 활기를 찾고 있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울진 금강송 탐방로가 곱게 뻗은 금강송에다 숲길 해설을 비롯한 주민들의 참여로 인기를 끌면서 코스가 4개로 늘었습니다. 경북의 선비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경북 선비 아카데미 포럼이 열려 삶의 지혜를 배우려는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고급 오토바이 도난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가 뒤따르지 못해 범인은 오리무중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밤사이 내린 비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사라지면서 모처럼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대구가 34도까지 오르는 등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 사이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진의 기상캐스터입니다. 지난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비가 오면서 뜨거워진 공기를 식혀주었습니다. 모처럼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대구 23.3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16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 대구 34도, 안동 3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폭염도 내일 비가 오면서 차츰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최고 6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는 등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어 시설물 점검 미리 해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경북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기업 지원 시설의 준공이 속속 이루어지면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도 기업 유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서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첨단 의료 복합단지에 들어설 기업 지원 시설 가운데 처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한 공간으로 회의장은 물론 방문객 숙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를 총괄하는 재단도 더부살이를 끝내고 이곳에 입주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부모동청사에서 그 신청사인 이곳으로 금주 내에 이사를 하게 되어 그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실험 동물센터와 신약개발 지원센터를 비롯한 정보시설 4개 센터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시설 작동 검증이 끝나면 문을 열 계획입니다. 단지와 인근의 의료 연구개발지구에 입주를 약속한 업체는 17개로 늘었고 일부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단지가 활기를 찾고 있지만 해결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지의 성패를 좌우할 선도기업 유치로 이를 위해서는 임상병원이나 연구중심 병원 유치가 급선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민자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국내 여건상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국비를 지원받는 이제 내연구원 부설로 내병원 유치를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곳 첨단 의료 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는 알맹이를 채우는 일에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전기요금 체납액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체납된 전기요금이 전국적으로 2,785억 원인 가운데 광주, 전남이 279억 원에 이어서 대구와 경북 지역이 116억 원으로 2번째로 많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웅진 실리콘의 부도가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국 전기요금 체납액은 지난 2011년 566억 원, 지난해 674억 원 등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UNWTO 국제연합세계관광기구의 로고 사용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탄불 엑스포의 각종 홍보물에 UNWTO의 공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돼 행사의 격을 한 단계 더 높이게 됐습니다. 155개 나라가 가입한 UNWTO는 세계 관광 시장에 대한 지식과 관광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각국의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울진 금강송 탐방로가 인기를 끌면서 코스가 4개로 늘었습니다. 잘 보존된 금강송 군락지와 탐방로 인근 주민들의 노력으로 탐방객이 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조성된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 곧게 뻗은 금강송이 숲길을 사이로 빼곡히 들어섰고 적당한 높낮이로 걷기엔 최적입니다. 숲에서는 일단은 자연이랑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도시에서 살다가 이렇게 공기도 좋고 그리고 파란 것도 많이 보고 이래서 많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금강소나무 숲길은 하루 80명씩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매일 예약이 찰 정도로 인기입니다.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서면 소강리까지 제1코스를 시작으로 4개 코스가 만들어졌고 올해 탐방객이 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 일일 한도 80명이라든가 뭐 등등 뭐 규제라든가 이런 등등을 현재 상태로 가는 것이 보존에 도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숲길이 인기가 높은 것은 잘 보존된 금강송 군락지가 있고 자연 환경이 좋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들도 숲길 해설을 비롯해 숙박과 농산물 판매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끊어졌던 동네가 이제 숲길로 인해서 서로 왕래가 잘 소통이 되면서 우리가 탐방객들로 인해서 주민 소득도 올라갈 뿐더러 다양한 숲길 조성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울진 금강송 숲길이 새로운 생태 관광지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김철규 달서구의회 의장이 다른 의원들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했다며 의장직에서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지난 3월 14일에 열린 달서구의회 본회의에서 다른 도의원의 전화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녹취까지 해서 다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철규 의장이 의장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과 달서구의회가 김철규 의장에 대해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200만 1명의 인사를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의존에 운영해오던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 23명을 새로 임명하는 등 초중등교사와 특수교사 등 81명의 신규 교사를 임용했습니다. 또 교육국제화 특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글로벌 창의 모델 학교인 옥산초와 성남초, 성곡초와 서변중에 영어 전담교사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는 23일 교장과 교감, 교육전문직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급 오토바이가 도난당했습니다. 마치 열쇠를 갖고 있는 양 시동을 걸고는 몰고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새벽 2시 12분쯤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곧장 고급 오토바이가 세워진 쪽으로 가더니 손쉽게 시동을 걸고는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이 남자가 훔친 건 1,500만 원 상당의 유명 외제 오토바이. CCTV가 사방에 설치된 곳에 주차했고 열쇠를 잃어버린 적도 없었던 주인은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오토바이 상에 다 물어봐도 시동 걸고 이래 도난당한 건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그냥 바로 내려와서 저래 시동 걸고 8분인가 그 정도밖에 걸리고 완전히 작정하고 왔는 것 같은데요. 지난 2월에는 달서구 일대에서 고급 오토바이를 통째로 차에 싣고 가는 사건이 잇따랐지만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구 지역 오토바이 도난 발생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한 해 1,200여 건에 이르지만 검거는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훔쳐가면 거래도 이제 쉽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요. 들리는 얘기가 공대 오토바이는 이제 1,000만 원 뭐가 오토바이는 부품이 교통값이 비싸니까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경찰은 CCTV 화면에 찍힌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신원과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시가 다음 달 14일부터 이틀 동안 엑스코에서 열릴 대구 과학축전 프로그램 참가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 대상 프로그램은 행사 기간에 관람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과학 멘토링 체험존과 과학 토크쇼, 로봇 경진 대회 등입니다. 예약은 대구 과학축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6일부터 2주간 도내 23개 시군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하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데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과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경북의 선비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경북 선비 아카데미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선비 정신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려는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대 정우락 교수는 영남 선비들의 산수 유랑과 지향의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선비들이 자연에서 무엇을 배우고 찾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풍광을 음미하는 차원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산수 유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서 저리와 대의의 명분으로 외세의 침략에 맞섰던 선비 정신은 오늘날 지식인에게도 유효한 가치로 와 닿는다고 대경대 권대웅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오늘날의 그 선비인 지식인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앞장서야 되고 이러한 사회 정신이 발휘될 때 그 사회가 올바르게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 김종석 박사는 정신적 가치를 내세운 조선 선비들의 역할은 물질 중심의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재음미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선비 정신이 조선시대에 했던 그 역할을 우리가 참고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북 선비 아카데미 포럼은 전통 유학을 재조명하고 선비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서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인성교육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무엇이 옳고든 일인가를 생각하고 그 길에 온몸을 던졌던 선비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적으로 주민 이동과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민방공 대피 훈련이 실시됩니다.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민방위 대원의 유도에 따라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뒤 시동을 끄고 차 내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고속 자동차 전용 도로 KTX와 철도, 지하철과 항공기, 선박은 정상 운행하며 병원도 정상 진료합니다.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만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군청 8급 공무원 33살 손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여성이 만취 상태로 걷기도 어려웠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고 손 씨가 집에 재려다 주다 모텔에서 성폭행한 정황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지역 관광업체가 제주 지역 청소년 단체 관광객 480여 명을 유치했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오늘부터 오는 23일 사이에 두 차례로 나눠 대구를 찾아 1박 2일 일정으로 근대 골목을 찾고 놀이시설 등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이에 앞서 지난 4월과 5월에는 경남과 광주 지역 청소년 단체 관광객 만여 명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사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이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의 자원을 받아 장애인의 주거 접근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해 주거물품 지원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사람센터는 리모컨으로 문을 열고 닫는 것을 쉽게 도와주는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해주고 청각 장애인에게는 비디오폰과 경광 등을 설치해 외부에서 방문객이 왔을 경우 빛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줘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신청 대상은 문을 열고 닫기 어려운 1, 2급 장애인과 2급 이상의 청각 장애인입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대구와 경북 16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 대구 34도, 안동 33도 등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면서 이 지긋지긋한 폭염도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하지만 동풍이 부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5도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34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상주의 낮 기온 33도, 구미 34도 예상되고 북부 지역은 낮 동안 30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28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면서 낮더위도 많이 약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